인간성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성이란 인간이 가지는 본질, 인간다움을 말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떠해야 마땅한가에 대한 견해는 당연히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 따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아주 낮은 계층, 송강호 가족이 기생충이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낮은 반지하에 사는 송강호 가족은 아주 조금의 망설임, 도덕적 가치 판단도 없으며 법, 사회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 규칙, 도리를 지키지 않고 합리화하는 최우식. 그리고 부잣집으로 위장 취업한 송강호 가족들, 이 영화에서 계층은 단순하게 사는 곳의 높낮이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사는 곳의 높낮이는 계급 간의 인간성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 자체인 것처럼 몰입감을 주는 이 영화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총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어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등 사관왕의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총 국내 관객 수 1031만 명을 동원한 기생충은 계층 간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양극화 문제와 불평등 현상을 풍자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한국이었지만 영화를 통해 나온 소득 불평등의 양극화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용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 증가 등 미국 사회, 한국 사회 모두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과 계층 간 이동을 적나라하게 풍자한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뉴욕으로 넘어가 화려한 삶을 꿈꾸며 지내는 모습을 누구나 상상합니다. 그러나 돈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1922년 미국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화로움과 문란함,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빈민가의 모습까지. 영화 속 1922년 뉴욕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은 그러한 혼란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호화로운 생활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개츠비는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타락하여 희망이 없는 1920년대의 뉴욕, 그곳에서 미래는 주인공 개츠비가 꿈꾸던, 또 그를 유일하게 훌륭한 인물로 평가해주는 닉이 꿈꾸는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와 서부에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 미국의 소득 불평등에 대해 고발했던 영화 위대한 개츠비. 이 영화는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의 1925년작 소설 위대한 개츠비를 원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화려한 연출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캐리 멀리건, 토비 맥과이어 등 초호화 출연진들이 나온 이 영화는 월드와이드 3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개츠비가 추구했던 인생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끝없는 희로애락 속을 헤매면서도 오직 개츠비만이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소득 불평등과 계층 이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일스 코락 교수가 대대로 이어지는 불평등이라는 연구를 통해 소득 불평등과 소득 대물림 수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도출한 곡선입니다. 미국의 앨런 크루거 교수는 2012년 이 곡선을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라 명명했습니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개츠비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맨몸으로 막대한 부를 일궈 상류층에 진입한 데서 착안한 것입니다. X축의 변수는 진위계수로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X축의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커집니다. Y축의 변수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으로 그의 세대 간 이동성을 나타냅니다. Y축의 값이 커질수록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커지며 그의 세대 간 이동성이 낮아집니다. 위대한 개츠비 곡선은 국가 간 진위계수와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불평등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가별로 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이 쉬웠던 반면 미국과 영국은 계층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분배 상태를 그림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미국의 통계학자인 로렌츠가 창안한 곡선입니다. 아래의 그래프처럼 가로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누적 인구를 백분율로 표시했고, 세로축은 누적 인구에 대응하는 누적 소득 금액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구 누적 비율과 해당 소득 누적 비율을 연결하면 로렌츠 곡선이 나옵니다. 만약 로렌츠 곡선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대각선으로 나온다면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이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구가 동일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완전 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평등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곡선 A 또는 B와 같은 로렌츠 곡선이 그려집니다. 로렌츠 곡선 A와 B를 비교했을 때 전체 인구의 50%가 곡선 A의 경우 전체 소득의 30%를 점유하고 있지만, 곡선 B의 경우 전체 소득의 2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A보다 B가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로렌츠 곡선은 서로 겹칠 수도 있어 여러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를 비교하는 데에는 부적합합니다. 이것을 보완한 것이 지니계수죠. 지니계수는 이탈리아 통계 사회학자 지니가 만든 것으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전체 삼각형 면적을 나누어 계산한 값입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라면 0, 완전 불평등하다면 1의 값이 나옵니다.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과 붙어있어 분자의 면적이 0이 되죠. 반대로 소득 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99%의 인구까지 소득이 없다가 100%가 될 때 누적 소득이 100%가 됩니다. 따라서 완전 불평등한 경우에 로렌츠 곡선은 직각의 형태를 갖습니다. 이때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이 대각선 아래 삼각형 전체 면적과 같아 지니계수가 1로 계산되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